내일부터 이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확대가 돼요. 그렇죠?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제 모든 기업이 네.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네. 자, 이 사업장에서 한 명 이상이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겼을 때 이게 중대재해죠 사실상. 자, 그렇게 발생을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서 적용 유예를 둔 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2년간 유예를 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준비가 아직,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영세 기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규모가 작은 어떤 그런 사업장은 조금 더 준비할 그런 기간을 두자라고 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예 기간을 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 유예 기간을 둔 동안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또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법을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 또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이유 단 하나였는데 네.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러면은 뭔가 추가 안전 조치,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청, 그러니까 전담부서죠. 이 전담부서 설치와 같은 그런 보안 조치를 만약에 네.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 가져오면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좀 임해서 협상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이걸 안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뭐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조치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요구했던 정부에서 요구했던 유예 조치가 없이 그냥 내일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강력한 또 유감을 야당을 향해서 표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요. 네. 다만 갑자기 지난해 9월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2년 더 유예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한 게 있는데 더 유예하자라는 여당의 그렇죠. 제안, 그 국민의힘 제안을 좀 뭐 정부의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또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또 협상하면 되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평행선 달리다가 네. 그냥 된 거예요. 유예 기간 끝나게 된 거네요. 민주당은 뭐 세 가지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한 정부 여당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걸 마련해 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은 그 방안을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협상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다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좀 지적해야 될 게 마치 어제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하고요 경제지들이 내일부터 만약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네. 동네 빵집, 동네 카페, 그리고 동네 음식점, 네. 여기 사장들 당장 마치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중대재해법이면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네, 이게 지금 법이 적용되는 건데? 그렇죠. 게다가 예. 동네 빵집이나 동네 카페에서 예. 5인 미만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장에 일단 적용이 안 됩니다.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입니다. 아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뭐 동네 음식점, 동네 빵집 적용될 수 있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산재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재가 주로 발생을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는 거는 대부분 제조업하고요, 네. 건설업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빵집이라든가 동네 식당, 동네 카페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노동부가 2022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365명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조중동하고 경제지가 정부를 비롯해서 그렇게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른바 동네 빵집, 동네 음식점,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15명이에요. 4.1%. 근데 이 4.1% 중에서도 출퇴근할 때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한 분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무상 사고 사망자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 출퇴근 사망 사고를 빼면은요 12명, 3.3%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뭐 공포를 좀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렇죠. 이거 피해 본다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침소봉대는 느낌이 있다. 침소봉대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저는 왜곡 보도 수준이라고 왜곡 생각을 보도를 하고요. 하고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네. 동네 카페, 동네 음식점, 아하. 이 동네 빵집 사장님들 다 감옥 갈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오마이TV 지금 방송을 보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2022년 1월 27일부터 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실형을 받은 사례 네. 한 건입니다. 한 건이요. 네. 한국재관 대표. 예. 한국재관 보도가 대표는 됐죠. 왜 실형을 받았냐면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법이 산업안전보고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개정을 한 게 이제 중대재해법이거든요. 네. 근데 산업안전보고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된 뒤에도 네. 이제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건 외에는요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할 때 네. 재판부 사법부에서 아하. 매우 신중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면은 네. 뭐 나라가 막 거덜나고 모든 기업들이 막 난리가 날 것처럼 지금 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는 유예가 계속 돼 왔잖아요. 되어왔죠. 그동안 뭘 했느냐 정부 여당이. 네.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이러면 소상공인 피해 본다 이런 논리로 좀 맞서고 있어서 참고로 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의 80%가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네요. 이 중대재해법의 필요한 그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아니 준비할 시간을 줬고 네. 그럼 정부와 중소기업 중앙회 쪽에서는 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또 그냥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은 네. 무시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을 해야죠. 음. 그러고 나서 유예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볼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 또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지키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서 일할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